5번입니다.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니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디귿, 공유수면 매립, 즉 간척된 토지, 리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 미음, 토지은행 계정으로 전입된 토지. 한 30초 동안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1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론 문제를 풀다 보면은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의외의 문제가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요. 그냥 만약에 본고사에서 의외의 문제가 나온다면 그냥 패스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40문항을 전부 맞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24개만 나의 힘으로 맞으면은 6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한 달이 조금 더 남았는데 지금 입장에서 공부하는 방법은 새로운 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반복하고 그 다음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되도록이면은 이번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기본 문제를 중심으로 하되 이렇게 간혹 한두 개 정도는 제가 예외적인 문제를 한번 넣어봤어요. 당황하지 말고 한번 가볍게 정리하고요. 15번은 정답이 5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은행을 이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용어 정의에 공공토지에 해당되는 것을 기업과 미음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말하자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 그 다음에 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땅, 그 다음에 매립된 땅, 그 다음에 LH죠. 토지주택공사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땅, 그 다음에 토지은행 계정으로 전입된 토지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암기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한번 체크하시고 1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에서는 우리 기본서에 정의된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용어들을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용도, 지역, 지구제죠.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우리가 정부가 지정을 하는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계법에서, 공법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용도, 지역과 지역은 중복이 되지 아니하고 지역과 지구는 중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용도 지역은 4개가 있는데 도, 관, 농, 자, 도시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리고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 이렇게 이런 정도를 우리 33회 때 문제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33회 때 나왔기 때문에 효과 측면에서 한번 목적 왜 했느냐? 국토의 효율적 이용. 그래서 효율성을 위해서 하다 보니 말하자면 땅의 용도는
개발과 보존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개발을 하면 우리 세대가 그 땅을 이용하고, 만약에 보존했다는 것은 그 땅을 우리 후손에게 넘겨주는 거니 이 세대 간의 형평성을 달성한다. 이런 문제도 목적이 된다는 거. 여기서 세대는 우리와 우리 후손과의 관계죠. 세대 간의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 이것도 목적. 그리고 지역지구제는 부의 요부 효과가 감소된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목적을 정한 다음에, 그러면 효율성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지역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조심할 것은 지역 간의 형평성,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고, 세대 간의 형평성, 그러면 목적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TDR 제도, 우리가 개발권 양도다. 그래서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를 해가지고 개발권만 팔도록 했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럴 때 이걸 이제 팔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보상을 받았다. 그래서 보상을 많이 받으려면은 그걸 사가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가려는 사람이 있으려면은 정부의 규제가 많을수록 그 개발권의 값어치가 높아져서 TDR 제도가 효과적이다. 이런 정도 기억하고, 이거는 개발권 양도는 서로 사고 파는 개념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사적 공중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적 공중권은 제가 1조 T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조권, 조망권, TDR은 사적 공중권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TDR 제도 현재 우리나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는 거 우리 앞에서 택토 종개공,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토지세, 종합도지세, 개발권 양도, 그 다음에 공간지세는 안 하고 있죠. 자, 이런 정도. 분양가 규제 내지는 임대료 규제 또는 상한제, 이런 말로 보고요. 규제한다는 것은 낮게 하는 거죠. 시장 가격보다. 만약에 높게 하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낮게 했다는 것은 최고 가격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규제를 함으로 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반드시 정책의 효과가 있다는 거. 항상 정부의 정책의 효과는 단기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 이렇게 풀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낮게 할 때 그 임대료 규제의 정책의 효과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소득의 재분배, 그러면은 제가 누임공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누진세, 임대료 규제, 공공임대는 소득의 재분배인데, 그럴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커진다. 이런 말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낮게 하니까 초과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초과 수요는 탄력적일수록 크다. 그리고 장기적일수록 크다. 이거 두 개 비교해서 체크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정책의 효과는 공급이 비탄력일수록 커지지만, 그러나 초과 수요는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이렇게 비교해서 약간 수험자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 파트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은 이제 낮게 싸게 하라고 하니까 공급이 줄어들고 질이 떨어지고 이중 가격 생기고, 그 다음에 주거 이동이 어렵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정책에 관련해서 주택량에 관련돼서 주택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이 3개가 있어요. 보조금 정책, 공공임대정책, 임대료 규제 정책이 있는데, 보조를 한다는 것은 정부가 이제 돈을 대주는 거니까 이게 서민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보조 정책은 간접 개입이죠. 그래서 저가의 주택의 수요의 증가. 저가의 수요의 증가는 하향여과 되는 거 기억납니까? 그러므로 고가가 부족해서 고가는 신규가 생기므로 전체 증가. 그래서 보조금은 저가 증가, 전체 증가.
최소한도 증가는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는 정부가 임대아파트를 만들어주면은 이게 공적과 사적으로 구분하자고 그랬죠? 정부가 만들어준 아파트는 공적이고 그 다음에 사적은 전세, 월세 사는 시장을 사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공적이 조금 늘어나지만 사적이 줄어서 전체는 불변이다. 그래서 사적 감소, 전체 불변. 그리고 규제는 감소 이렇게요. 해가지고 보조금은 증가, 공공임대는 불변, 그 다음에 규제는 감소. 이거 꼭 이렇게 기억해서 주택량 변화를 정리하신다면은 우리 주택정책과 조세정책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